안녕하십니까. EBS 한국사 박세훈입니다. 자,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9월 학평 한국사 부문을 해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험 치르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1학년 생활은 이제 지나가게 되겠네요. 3월 달에 입학해서 정신 없을 때 3월 학평 치르셨고, 이제 조금 적응됐을 때 6월 치르셨고, 자, 이제 1학년 곧 있으면 이제 좀 마무리 시점으로 다가가는데 9월 모의고사 치르셨습니다. 근데 아직 한 번 더 남았죠. 이제 그거 치르게 되면 여러분 사실상 이제 2학년이 될 텐데, 자, 이번 한국사 시험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좀 의견도 듣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들을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어 있는 한국사 강의가 학교 시험 3주 한선 한국사가 있습니다. 뭐 거기를 통해서도 밖에는 지금 못 만날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또다시 이제 큰 한국사 강의가 열릴 테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험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은 항상 한국사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역사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이 먼저 돼야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기 감각이 기본이 돼야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구석기부터 좀 조선 후기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시험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까지가 출제가 되었다. 몇 문제? 20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모의고사라는 것이 사실 수능에 대한 모의고사죠. 자, 그 수능은 당연히 이 빨간색 색깔이 여기까지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쌤이랑 어떤 이론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게 1강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개 정도 이제 색칠이 돼 있고 조금씩 색칠이 채워져 나가면서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도 맞고 느끼는 것도 많아가고 그런 성취감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교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학교는 여러분들 1학년 때 한국사 모든 과정이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뭐 3단위가 배치가 돼 있다면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으로 조금 분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진도가 조금 다를 텐데, 자,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모의고사가 수능부터 여러분들 학년까지 워낙 쉽게 출제되는 것이 정책적인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학교 진도만을 맞춰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관심이나 좀 시간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인강 하나 정도만 완강을 하고 있고 조금만 복습해주고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어느 시점에더라도 여기 전범위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달에 여러분이 이제 6월 달에 한번 시험을 봤었죠. 3월 달에 보고 6월 달에 봤을 때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11, 9 이렇게 나왔던 거죠. 지금 대단원 2단원 이제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까지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그 부분도 제가 함께 해설을 해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9월이고 인천교육청이 주관이 되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이런 출제했던 담당했던 그 기관까지 신경 쓰면서 할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수능은 교육과정 평가원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궤를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참고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 테두리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까지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항 배치가 앞에 우리가 6월 달보다는 더 분산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우리가 넓게 지금 여기 조선시대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근대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근대사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는 여기 대단원 4부터 5, 6 여기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근현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현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랑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출제가 여기까지 되었구나. 해당되는 문항 번호 제가 이렇게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문항의 개수로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의 개수로 보게 되면은 668이다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험을 볼 때는 바뀌겠죠. 해서 이제 참고로 수능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수능은 전범이기 때문에 334, 343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겠고, 살짝 비율이 바꿀 수는 있으나 거의 바뀌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근대사 10문제, 근현대사 10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바뀌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될 때는 좀 분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박스가 지금 5단원까지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까지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되겠죠. 11월
9월 이제 학평 때는 여기까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현대사 들어가서 일제강점기의 여러 가지 내용들, 뭐 독립운동도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단적으로 가장 쉽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작년 거 11월 이렇게 우리 EBS에도 출제 기출 문제가 다 잘 탑재가 돼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해설 강의도 보고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 수업 기본의 쪽으로 충실한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시험 난이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것은 제가 뭐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든 2학년 한국사든 수능이든 언제나 이것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쉽다라고 생각되는 난이도가 될 겁니다. 단 주의할 점은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절대 쉬운 시험이라는 것은 없겠죠. 공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내가 공부한 내용이 바로바로 그냥 눈에 띄는 더 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정책적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문제든지 9월 평가원에서 주관한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 시험 문제든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쉽기는 쉬운데 절대 방심은 해서는 안 되겠다. 공부를 허투루 해서는 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여러분 선배인 3학년 문제에서도 좀 느껴졌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3학년 것보다 범위가 좁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선지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허투루 공부하지 말고 단 한 번을 공부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해 놔야 한국사 시험 대비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보다 좁은 범위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요 학평을 지금 가리키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좁은 범위가 시사하는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런 눈에 띄는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이 학평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1차 고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2학기 1차 고사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 2학기 1차 고사 때 여러분들 학교 시험, 즉 내신에서 이 시험지를 한국사 선생님께서 그래도 좀 참고는 거의 당연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좀 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능 문제는 너무 쉬운데 이건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선지들도 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응용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선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눈에 띈 문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4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4번 문제가 제가 왜 눈에 띄었냐면,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고사를 역사과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1번은 연표 문제가 눈에 띄거든요. 근데 저는 연표보다는 이번 4번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가야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가야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습니까? 좀 안타깝지만 삼국시대인데 우리가 삼국시대라는 표현을 쓰죠. 가야는 배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조금 우리 친구들이 소홀하게 보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주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가야 하면 내가 아는 내용이 있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 뭐 이런 것들 조금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정답으로 나왔던 선지가 5번 낭랑 외를 연결한 중개무역을 하였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신경 써가지고 이 문장은 막 잘 알아두면서 암기를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야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 나라였지 하고 읽고 넘어갔던 비교적 우리가 특수 용어나 제도의 명칭,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은 눈에 띄고 막 잘 외워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중개무역으로 해서 번역했구나, 이런 내용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답으로 나올 때는 상당히 아는 것도 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된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를 정말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할 때는 제대로 읽고 숙지를 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시사점을 줘가지고 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 방향 좀 제시를 해드리면, 항상 수능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자, 수능이 있고 이게 내신이 있다고 하면 쌤이 이번에는 내신에다가 이렇게 좀 방점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내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수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내신을 정말 잘 보셔야 될 텐데, 항상 이 모의고사 문제를 볼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학교 내신 시험에도 어떻게 응용하실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항상 대비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지 하나하나를 답만 찾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이 선지는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서 나온 거구나,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응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자, 예를 들면은
고구려 문제가 나오면 선지 하나만 고구려가 아니라 매력적인 오답으로 고구려 다른 내용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분석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대비는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인강 하나 정도만, 개념 강의 하나 정도만 잘 알고 그 교재를 소화한 뒤에 여러분들 학교 수업 잘 듣고 기출문제 풀 때마다 눈에 띄는 것 정도만 교재에 당권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고1 지금 이 작업이 됐을 때 이미 내신도 철저히 해 나가시면서 수능은 당연히 따라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드렸던 말씀을 11월 달에 또 비슷하게 아마 해드릴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19학년도 지금 1학년 9월 학평 총평은 이렇게 마치고 본격적인 회살 강의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